자, 한국사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사문화가 발달하고 국가가 출현하다. 그래서 교과서와 프린트 각각 페이지 확인하시고요. 우리 수업 때는 한 컷 열기 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바로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쭉 살펴볼 텐데 선사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사. 한자로는 어떻게 쓰냐? 요렇게 씁니다. 먼저 선자에다가 역사 사자를 요렇게 쓰죠. 그러면 역사보다 먼저라는 의미고요. 조금만 더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를 해보면 이 역사 사자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한자는 형성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혹시 배웠으면 4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학자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역사사자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상형자로 보는 입장 중에서 이렇게 동그란 관역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과거의 활쏘기 같은 것들을 경쟁을 진행했을 때 요걸 가지고 내기를 하거나 뭐 그러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에 쏘았는지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의미하는 요 사자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선자는 먼저라는 의미니까 기록이 존재했던 그 시대보다 먼저 있었던 시기야. 그래서 선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유물, 남겨진 물건, 그리고 흔적, 유적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는 것이지. 자, 그래서 선사 문화를 공부할 때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선사 문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했는가야. 우리가 원시 상태에서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가우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다니기도 하고요. 그 무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국가라는 것이 등장할 텐데 그런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 컷 열기 생략하고요. 1번부터 들어가죠.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 일단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환경적 요인을 잘 봐야 돼.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굉장히 거친 기후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지도 잠깐만 보시면 빙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기온이 낮았고 좀 더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낮다고 표현하는 게 아무튼 얼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기본적으로는 육지였던 지역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봐야지. 우리 의식주 이런 걸 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건 식입니다. 식. 그래서 사냥을 통해서 주변의 동물들을 사냥해서 식량을 획득하거나 열매, 주변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따서 섭취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식량을 획득하는 시기였다. 자연이 나에게 주어진 것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주거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주변에 있는 식량을 획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떨어진다면 사실은 이 지역을 거주지를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주로 견고하고 화려한 집이 필요 없어. 가볍게 나를 숨길 수 있는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해. 동굴 혹은 막집에 거주했다. 그리고 당시의 동물들은 몸집이 큰 거대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매머드 같은 것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용했던 도구를 보셔야 되는데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뗀석기. 그러니까 두 개의 돌을 이렇게 부딪혀서 똑 깨어지거나 혹은 하나의 돌을 큰 돌에 던져서 이렇게 깨뜨려서 그 조각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사용했던 대표적인 도구로서 주먹도끼, 집게, 글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요거
사진 자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불을 사용했다라든지 혹은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 정도로 보죠. 문자가 발명되었다는 아닌데 아마 대화를 통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쭉 살펴보는데요. 실제로 우리 연도를 알 필요는 없지만 구석기 시대는 대략 뭐 약 7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한반도는 약 8,000년 전까지, 기원전 8,000년 전까지 이렇게 지속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굉장히 긴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의 이런 기후 환경과 비슷해지면서 구석기 시대에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왔던 그런 구석기 시대와 다른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후기 구석기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그래서 큰 동물이 사라지고 작고 날랜 동물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는 기본적인 이런 메커니즘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도구 조금 더 날카롭고 작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순배 찌르개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활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밑에 보시면 순배 부분을 자루와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무 같은 것을 쭉 이어서 여기를 끈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던지거나 찍거나 하는 이런 용도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유명한 게 뭐가 있느냐? 진짜 유명한 건 사실은 이 연천의 전곡리 되게 유명합니다. 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가장 먼저 발견된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석장리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요것들 이런 거 나오면 구석기 시대 유적이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다 이제 인간의 삶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기존에는 자연이 인간에게 준 것들만 겨우겨우 섭취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쭉 봅시다. 자, 빙하기가 끝나고 오늘날의 자연환경과 비슷해졌대.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사냥과 열매 채집도 합니다. 농경과 목축으로 모든 식량을 해결하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 혹은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식량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인간이 이제 자연이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볼 것은 이제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관심이 커져. 햇빛이 비치는 것, 구름이 뜨는 것,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자연물에 대한 숭배가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정령신앙, 영어로는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이 조금 작은 규모로 이런 신앙, 이런 형태의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이 등장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이 자연물 숭배인 애니미즘 말고 토테미즘이라든지 샤머니즘 같은 것들도 등장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자, 도구로서 간석기를 사용했다. 기존의 뗀석기보다는 좀 더 발달된 형태로 세련된 형태로 도구를 사용했고요. 돌보스, 돌랏, 갈도열판, 그물축 밑에 한번 이미지 보시고요. 토기를 사용합니다. 자, 보통은 식량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구워낸 것입니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토기라고 하면 빗살무늬 토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미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뾰족하고요. 여기 이렇게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뾰족한 이유는 땅에다가 보통은 이렇게 박아두고 세워두고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외에 가락바퀴와 뼈바늘 있고요. 그럼 어디서 주로 생활을 했느냐?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분,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강하고 바다와 연결된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움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마을을 이루어서 정착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고 부족이 형성되는데 신분이 나타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평등했어요. 다만 나이가 좀 많은 연장자들을 보통 리더로 두고 이렇게 생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족이 형성되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대표적인 유적지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니까 저 양양에 오산리 유적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이고요. 서울의 암사동 유적, 그리고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역사를 조금 더 앞선 시기로 끌어올린 고산리 유적, 뭐 이런 것들도 유명합니다. 당연히 부산도 마찬가지로 유명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계급이 분화하고 국가가 출현하다. 세 번째야. 지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겁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분화했다. 그리고 국가가 출현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계급의 분화부터 설명하고 있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경의 발달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도 발달하고요.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도 알게 돼. 자, 그래서 이제는 부족이 먹고 짜고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충분한 생산을 하고 그리고도 남는 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라든지 그리고 남은 생산물에 대해서 사유화 개념이 생겨납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 인간의 욕심은 사실은 끝이 없죠.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갖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뺏고 빼앗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단순히 교역을 하다가 이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뺏고 혹은 부족 단위로 싸우고 이런 모습이 생겨나.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분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긴 자와 패자, 승자와 패자는 서로 이제 급이 나뉘게 되는 거야. 그것이 계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부족 단위를 통합한 이후에 권력을 지닌 그 집단을 이끄는 국왕 같은 존재, 군장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그래서 이제 계급이 분화하고 국가가 출현했더니 청동기 시대 생활 모습은 어떠했느냐? 이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자체는 두 가지 금속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 자체도 귀하고 만들기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 주로 지배층이 사용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쇳덩어리보단 굉장히 무르고 약합니다. 그래서 주로 의뢰용 도구로서 행사용, 보여주기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도구가 비파형 동검입니다. 밑에 비파형 동검 보시면 됩니다. 주로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 발견돼요. 자, 그리고 칼날의 모양이 이렇게 현악기 비파를 닮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파형 동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청동 거울도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었고요. 이 반대편이 반질반질하게 거울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도구 청동기가 사용되었으니 그 이후에 석기는 사용하지 않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다. 석기 여전히 사용합니다. 왜냐? 청동기 자체가 무르고 약해. 그러니까 여전히 석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석기 반달놀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딱 보면 밑에 있는데 돌이잖아. 매끈하게 갈렸어.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반달놀칼이라고 하면 벼농사를 한반도에서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요 지금 끈 사이에 여기다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잡고 벼를 베었다라고 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고인돌입니다. 겁나 큰 돌로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장의 무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고인돌 사진 갖고 왔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돌을 열심히 옮겨서 세우고 덮고 하려면 정말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보는 것이죠. 고인돌 지배자의 무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국가의 출현. 세력이 강한 부족이 주변 부족을 통합한다.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고조선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마저 보면요. 당시 보면 그래서 국가가 형성돼. 정복전쟁이라는 것이 늘어나.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당시 망루라든지 일부러 약간 망을 보는 것이죠. 높은 위치에 이렇게 설치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살펴보는 것, 그리고 목책, 울타리 같은 것, 환호, 물로 이렇게 마을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방어시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무덤, 고인돌을 만들었다. 철기 시대는 우리가 요새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대. 철광석은 구하기가 쉽고 가공도 편리했다. 청동기보다 훨씬 효율적인 도구였어. 그래서 농기구도 이제 철로 제작하기 시작해. 쟁기, 보습 이런 것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활발한 정복 전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멸망 전후 시기에 부여, 고구려, 사반 등 여러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제 한반도 지역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등장했다라는 것 하나만. 독자적 청동기 문화. 자,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세형동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청동기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던 거푸집이라는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구나를 보여주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쪽에 반구대함각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석기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조선 그리고 여러 나라의 등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